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이슈 포커스 진행을 맡은 문재용입니다. 우리나라 장묘 문화인 묘지로 인하여 국토 산림 면적이 점점 잠식되고 자연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 무엇이 문제인지 재단법인 회원의 임종기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땅에 묻고 봉분을 쌓는 장묘 관행이 주류였습니다. 네. 수천 년을 내려온 장묘 관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토 임야를 점유하는 묘지 비율도 높아가고 10년 이내에 묘지 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심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묘지가 차지하는 전국 국토 점유 비율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묘지 면적은 998 평방킬로미터로서 전국 토지의 약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주택 면적의 절반이며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됩니다.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공포된 이후 2007년 5월 25일 용어가 낙골당에서 봉황한당으로 바뀌었으며 2015년 12월 29일 최근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묘지 제한 면적은 30% 평방미터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60헥타르에 해당하는 산림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국토 토지의 1%, 그리고 주택 면적의 절반, 60헥타르라면 약 18만 5천 평 정도인데 엄청나군요. 네,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 강산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 시립묘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주변은 공원묘지 매장률이 70 내지 80%에 달합니다. 향후 몇 년 이내에 공원묘지와 봉안당이 포화 상태의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각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새로운 봉안묘나 공원묘지 조성을 강구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봉안시설에 대한 투자도 소홀합니다. 정부는 장묘 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대신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봉안당, 봉안묘, 추모공원, 가족묘 형태를 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수목장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는 등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요즘은 화장 장례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땅에 묻고 봉분을 쌓는 장묘가 주류였지만은 이제 화장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8.3%에 비해 2016년도 전국의 화장률은 78%입니다. 78%. 중국 98%, 일본 97%.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장례 문화가 전통의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약칭, 개발 제한 구역, 법 등의 많은 법의 규제가 화장 문화 보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법. 저도 생소하지만 아무튼 이런 법의 규제가 장례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요. 우리 장묘 문화의 전통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화장문화 또한 전통성을 이어가는 효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화장문화로 제도적인 방향 제시를 하여 장려문화로 꽂힌 화장문화를 계승하여 아름다운 금두강산을 한 층의 땅이라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며 무분별한 봉안시설은 국민들을 불식시키는 요인이 되어 화장문화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정부의 권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화장 문화로 바뀌는 추세의 원인은 또 회장님 무엇일까요? 네, 화장률 증가의 주된 요인은 묘지 구입 비용 그리고 차의 묘지 관리 문제, 매장 처리 비용,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화장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이 널리 보급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토 공간을 잠식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골구를 그냥 강산에 뿌리기보다는 추모 장소, 이를테면 봉안당, 봉안묘 같은 곳에 모시는 효사상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목장은 어떻습니까? 네. 수목장은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섭리에 따라 고인의 유골 및 화장 골분을 지정된 수목 아래 묻는 자연장 방식입니다. 나무에는 고인의 명패를 달고 묘비를 대신하며 스위스 또는 독일,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무가 고사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수목장을 신설하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재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목장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우리나라 수목장 추세는 사후 관리 때문에 자연 상태가 아닌 나무를 조성해서 1인 1 분양하는 그래서 대단히 수목장이 건립되고 이 또한 국토를 잠식하는 문제로 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이런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선진장묘 방식이 공간활용공법을 적용한 회전식 봉안묘, 봉안타, 평장 추모공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간활용법 그리고 단연간 연구하신 회전식 봉안묘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 잠식 방지 최대화를 위한 공간활용공법으로서 고인의 봉안을 한 기의 봉안시설, 한 기의 봉안시설에 24위부터 종전에는 한 기를 위로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48위 설치 면적이 1.5평에 해당되며 96위 2.4평, 144위 3.9평에 가능하며 유입구, 즉 문을 만들어서 고인의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업적, 종교, 수상실력 등 고인의 영정까지도 기록이 돼가지고 묘족부를 후손들이 보면서 효사상을 고취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봉분형으로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한 조립식 봉안묘로 이주시, 즉 말하자면 다시 묘를 파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시 비용 절감, 제수 비용 절감, 벌초 비용 절감 등은 물론이고 봉안당 또한 205평 정도의 건축물 3,200명을 안치할 수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편리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국토 잠식 방지의 효율적인 봉안묘, 봉안당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작은 묘 안에 여러 가족들의 유골을 함께 모실 수 있고 그래서 토지 공간 효율과 또 자연 친화적이고 관리가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무용고자, 행여 사망자, 이런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국토개발에 따른 공동묘지 대안으로서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무용고자, 행여 사망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장례비, 화장장 사용료 할인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봉안함을 별도 추모당, 봉안당을 설립하여 보관하였다가 차후에 찾아온 유가족들에게 넘겨줄 때 국가와 지자체에 다시 한번 고마움과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 육성을 할 수 있는 학교나 또는 그 학교 내의 학과 신설을 하고 화장장을 3개 시군에 하나씩 추가 설립한다면 설립하여 분산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명절에 빈소를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교통체증의 대란을 예방할 수 있어 즐거운 성묘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장례문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도 있었죠? 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회장, 사단법인 전국 공원묘원협회 회장, 각 대학 교수 등 관계자들이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등 한국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재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사설 법인묘지 현장 실태와 분묘 정리 등을 통한 개선 방안 등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어떤 개선 방안들 제안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 세미나에서 묘지 면적을 늘리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장묘 문화를 개선해서 자연 공간을 활용하며 자연환경과 국민 정서에 맞게 1000년 후에라도 묘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자연장 방법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보급하는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며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봉안묘나 봉안타, 봉안당 등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임종기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국토가 자칫 묘지로 잠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묘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슈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